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미래인 교과서죠. 자,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 1단원 슬픔이 기쁨의 개를 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책은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교재는 교사용 교과서입니다. 네, 교사용 교과서로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쓴 것이고요. 요 교재는 아마 이제 인터넷 카페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지 않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인데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정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겠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서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자, 쉽게 얘기해서 감정이나 느낌이나 또 생각이나 사상처럼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은 교훈적이다. 자, 교훈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작가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문제가 있다. 문제 이렇게 보면 좀 쉽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문제를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의지적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뭔가를 해서 너한테 뭔가를 하겠다. 네, 말 그대로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제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주요 소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소재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작품에서는 슬픔하고 기쁨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초구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삶인데 삶은 어떤 삶이다? 이기적인 삶이다 이겁니다. 그죠? 자,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게 이기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기 쉬운데 이것에 대한 뭘 한다? 반성. 잘못 살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반성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된다 이거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함께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함께 살기. 네. 자, 이런 것을 추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함께 산다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적 이익을 추구한다. 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특징.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설법이라는 거 아시죠? 겉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만 그 안에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 그렇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모양이 있나요? 아니죠. 냄새가 있나요?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추상적인데, 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의인화했다. 즉, 사람처럼 나타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의인화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음은, 어미, 음보 등을 반복해서 운율 형성하고 있다. 자, 운율 형성은 역시나 뭐든지 뭐가 된다? 반복이 되면 되겠죠. 네, 반복은 최소 몇 번? 2번. 네. 글자가 됐든 여기처럼 자음이나 모음이 됐든 또 어미가 됐든 어간 어미 할 때 그 어미죠. 그리고 아니면 뭐 음보처럼 한 번에 읽어내는 덩어리, 그죠? 한 번에 읽어내는 몇 덩어리, 덩어리가 몇 개냐 이렇게 따졌을 때 이제 이것도 운율 형성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운율을 작품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제목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게 있죠. 슬픔이 기쁨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슬픔이 기쁨에게 뭘 했는지는 뒤에 안 나왔어. 그죠? 서술어가 안 나오고 이렇게 부사어까지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내용은 시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sorrow. 자, sorrow 슬픔인데, 자,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보통은
부정적인 심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부정적 감정, 부정 감정. 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한편 기쁨은 어떻습니까? 뭐 긍정 감정 이렇게 알고들 있죠. 자,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가? 그죠? 요거는 본문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뭐가 많습니다.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가 여기 보시다시피 슬픔인데요. 자, 슬픔이 이제 너한테 뭘 주겠다? 바로 슬픔을 주겠다. 자기 자신을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자, 슬픔을 주겠다. 근데 이제 사람이 상대방한테 기쁨을 주면 좋지 슬픔을 주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시는 첫 번째 줄만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전체 내용, 전체 문맥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접수. 자, 나가 너한테 뭘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 자, 겠다. 그랬으니까 역시 의지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집에 가겠다. 밥을 먹겠다. 차를 먹겠다. 뭐 차를 타겠다. 이렇게 자,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응? 좀 이상하죠. 그죠? 자, 우리는 살면서 슬퍼지고 싶은 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많진 않아요. 그죠? 네. 자, 근데 특히나 여기서는 뭐라고요? 사랑보다 소중하다 이러거든요. 작고 소중해가 아니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역시나 사랑이 더 소중한 거 아닌가? 왜 슬픔을 그렇게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 그죠?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역시나 지금 딱 두 줄 읽고 나서 이것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부족하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자, 더 볼까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자, 그러면 할머니가 나왔어요. 자, 소설이든 시든 사람이 나온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결국은 문학은 사람 얘기니까. 자,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야기가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어떤 할머니인가 봤더니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예요. 와, 여기 보세요. 자, 일단은 계절이 언제? 겨울. 그 다음에 시간은 밤이죠. 그죠? 자, 겨울밤 어때요? 괜찮아요? 별로 안 괜찮아요. 되게 춥고 쓸쓸하고. 잠깐 나갔다 오는 건 모르겠지만 거기 계속 서갖고서는 장사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네. 근데 이 할머니가 바깥에서 장사를 하는데 귤을 막 이 트럭째 놓고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본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귤 몇 개를 팔겠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자, 이분이 얼마나 추운지를 얘기하는데, 보세요.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이 추위는 잠깐 있는 추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살아온 추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삶 자체가 항상 추웠어. 너무나 고생스러웠고요. 너무 괴로운 삶, 그죠? 항상 나쁜 일만 막 일어나고 삶이 너무 괴로운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뭐라고 썼어요? 시인은 떨고 있는 이렇게 썼죠, 그죠? 떨고 있는. 그러니까 겨울밤에 또 여기 거리에서 귤 몇 개 팔려고 나와서 이 힘든 삶을 살아오는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날씨도 추워서 또 떨고 있는 그런 젊은이? 아니고 처녀?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이 할머니를 꾸며주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다? 할머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분들은 소외된 이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뭐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비유와 상징. 네, 출판사 이름이기도 하죠. 비상. 네. 자,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근데 너라는 애는 어때요? 이런 할머니한테서 귤값을 깎고 있어요. 자, 이 위에 있는 할머니가 뭐 폭리를 취하려고 막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데 그거를 값을 깎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너무 힘든데 이 사람한테 와서 귤값을 깎아주셔.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쨌든 팔긴 팔아야 되니까 깎아줬어요. 자, 그런데 어때? 얘 반응이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그 일말의 그 인간애가 없습니다. 그 뭐 비싸게 주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제값만 주고 사도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가 막 깎아. 그 약한 사람을 지금 등치고 있다, 뭐 괴롭히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너와 할머니는 어떻게 된다? 서로 대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계속 보실까요?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럽니다. 자, 슬픔의 평등한 얼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일종의 비유법이죠. 의를 쓰는 비유법인데, 자,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소외된 약자를 멸시하지 않고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죠? 슬픔의 평등한 얼굴. 다 같이 평등하다 이거야. 근데 너는 지금 그거를 알아 몰라? 몰라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무식한 사람이죠. 그죠? 또는 뭐 무지한 사람이죠. 지식으로라도 좀 사람이 알고 그 예의를 알고 그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너한테 슬픔의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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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의지적 어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참고로 어조라고 하는 것은 태도랑 같은 말이 됩니다. 자, 어조는 원래 말투잖아요. 근데 시는 글자기 때문에 말투를 들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태도를 보고 또 태도를 또 태도가 어렵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나는 너한테 뭘 주겠다고 자꾸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뭐 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 겠다를 통해서 이 어미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바로 이 사람의 태도를 반응을 어조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의지적 어조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자,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불렀어요. 그러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의 맥락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까 할머니와 같이 고통스럽고 소외된 삶의 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 위에 뭐 있었죠? 겨울, 밤, 그리고 어둠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세상을 몰랐다. 몰라. 어리석었다 이거죠, 그죠? 네, 몰랐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몰라. 어리석은 사람이었었는데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자, 동사자는 말 그대로 얼어서 사망한 사람이 동사자잖아요. 자, 근데 어떻다? 가만히에 덮여 있어. 길에서 죽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길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다? 왜요? 당신 같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쵸. 자, 그래. 아무리 세상이 뭐 자본주의고 능력에 따라서 달리 산다 이렇게 하더라도 완전히 그 죽게 생긴 사람은 건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얼어 죽었고, 근데 거기다도 역시 더 이상 아파하지도 않아. 그죠?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얼어 죽었는데 가만히 한 장도 안 덮어주는 거야. 최소한의 관심도 주지 않았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그렇죠. 자, 이웃을 외면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그렇습니다. 자, 눈물이 있긴 있어. 있긴 있어. 자, 근데 흘릴 줄을 몰라. 자, 이건 뭐예요? 사람이 눈이 맵거나 그러면 눈물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코로나 그거 자가진단 키트 다 써보셨죠? 코 찌르면 막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눈물이 아니라, 자, 그런 눈물이 아니라, 자, 남을 위해서, 그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공감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함께 도우려고 하고, 자기가 뭐라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고, 하다못해 돈이라도 좀 기부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눈물이에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 어떤 기다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거죠. 네.
자, 그러니까 너는 아직 너무 무식해. 너무 무식했어. 인류에 대한 어떤 애정도 없는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고 답답한 인생이었단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겠다? 너한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 화자도 말입니다. 자, 화자도 이 어리석은 인간한테 배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어리석거든요. 어리석고 좀 바보 같은데, 자, 그런데도 어때요?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너한테 이제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네요. 그죠? 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 한방눈 좋은 거 아니에요? 한방눈 오면은 막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얗게 막 변하고 그러는데, 자,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멈추겠다가 포인트죠. 그죠? 자, 여기가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제 한방눈이라고 하는 것을 알다시피 눈은 눈이니까 차가운 눈이잖아. 그죠? 당연히 따뜻한 눈은 없겠죠. 자, 이 눈인데요. 자, 이거를 멈춘다. 그러면은 문맥상 어때요? 이러한 고통, 힘든 사람에게 오는 그런 고통을 멈추겠다. 근데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였나? 바로 약자에게는 고통을 주고 강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그런 한방눈을, 차가운 눈을, 그 눈을 나는 이제 멈추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려와 공감 이런 것을 해주겠다 이거죠. 그죠?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네. 자,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근데 이제 여기는 한방눈인데 여기는 봄눈이거든요. 자, 봄눈이 오면 어떻게 되게요? 보리밭에 있는 보리가 쑥쑥 자랍니다. 자, 곡식이 쑥쑥 자라나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자,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한방눈은 다 그쳐 버렸고, 자, 그래서 너라고 하는 애는 드디어 뭘 배웠다? 슬픔을 배웠죠. 내가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너무 몰랐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너와 함께 걷겠다 하니까 너와 내가 함께 이런 마음들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 파워 오브 소로. 자, 슬픔의 힘인데, 자, 슬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선은 다시 말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 공감. 자, 이것이 사람들을 한테 기운을 주고, 그죠? 기운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겠죠. 그죠? 자, 이제 이런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나 슬픔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그죠?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딱 바뀌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사람이 다시 이기적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또 실수를 하고 또 이제 다시 깨닫고 반성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시간들을 자기가 주겠다. 배려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두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그때까지 함께 하겠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요. 다시 보면, 자, 결국은 뭡니까? 슬픔이 기쁨한테 뭔가를 알려주겠다 이거죠. 그죠?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겠다. 뉴 관점을 제시하겠다. 네. 자, 배려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서 자, 뒤에 보시면 이제 학습활동이 나오는데요. 자, 학습활동이 나오는데, 자, 슬픔이 기쁨에게 화자와 청자를 살펴보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메시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봤더니 화자는 나고 슬픔인데 청자는 너고 기쁨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 관계를 통해서 슬픔이 기쁨한테 사람에 대한 배려,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에게도 자, 너는 어때? 너의 삶은 어때? 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다음 19에서 알 수 있는 청자의 모습을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땐 어때요? 청자는
고통을 몰라.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통을 개의치 않고 그냥 그게 뭐 어때서 뭐 이래. 자기한테 이득된다고 그러면 귤값을 깎아도 상관이 없죠. 자, 이런 이기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청자의 행동에 대해서 화자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써보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슬픔의 평등 얼굴을 보여주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너에게도 뭘 주겠다? 기다림을 주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이거죠. 자, 슬픔의 뭐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자, 그 다음 4번 2와 3번을 바탕으로 해서 작가가 이 제품을 왜 이렇게 지었나 이유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슬픔이 기쁨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독자들이 호기심을 가져야 글을 읽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약간 알쏭달쏭하게 지었다 이거죠. 서술어를 빼버렸어요, 그죠? 자, 그렇고 슬픔과 기쁨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이 역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대개는 슬픔이 안 좋고 기쁨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걸 갖다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기쁨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슬픔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자, 그렇습니다. 기쁨, 여기서 말하는 기쁨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기적인 태도죠. 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슬픔에 힘을 주겠다,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